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더 랑이언 라이브.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 MBTI. 오늘은 S와 N을 알아보자. S와 N은 인식 방법으로 오감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영감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오감, 즉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나의 감각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S는 센싱의 S이고 감각형이다. 영감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N은 인투이션의 N으로 직관형이다. S는 실제로 경험한 것,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일에 대해 고민하고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N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S와 N은 MBTI 4가지 알파벳 중에서도 선호보다는 기질에 가까워서 거의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이다. 말이 술집에 들어가서 바텐더한테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게? 라는 질문에 S는 말이 말을 한다고? 말이 거길 왜 들어가? 말이 어떻게 말을 해? 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N은 말 달리자? 아저씨 당근술 주세요 등등의 반응을 보인다. 또 멍 때리다의 정의가 S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지만 N에게는 멍 때리다가 발견한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 폭파 사고로 무인도에 떨어진 자신이 그 섬 안에서 10년 만에 구출되어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침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리다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온 새싹보리의 효능을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것이 N의 멍 때리기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N, 스스로 보고 듣고 만져본 거 외에는 안 믿는 S. 너무 다른 우리라서 정말 재밌다. 네, 안녕하세요. 저 랑연 라이브 MC 미애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58세의 나이로 소녀처럼 꿈을 꾸시고 20대보다 더 성장에 목말라 하는 정혜윤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또 대문자 T 허수자 사장님을 모셔서 나의 드림캠프 첫 초대는 너무 불편했지만 내가 초대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그 뒤로는 드림캠프에 혼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당연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강단과 뚝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드하라는요, 아바의 워털루라는 곡이었습니다. 워털루는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패배해서 더 이상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전투인데요. 노래에서 반복되는 워털루라는 말은요, 드디어 사랑의 전쟁에서 내가 졌다. 나는 너에게 항복했다. 너를 사랑하게 됐다.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어깨가 들썩거리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셔볼 거냐면요. 현장에서 제일 바쁜 직급이죠. 이제 막 EVP와 BA가 되신 세 분의 사장님을 모셔서 첫 드림캠프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랑앤라인 아침 미팅 더 랑앤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힘찬 박수 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전업한 지 3개월 만에 EVP가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신데요. 위드그룹의 박한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한나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정연아 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뉴스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인대 수술부터 뭐 디스크 시술도 받고, 막 온몸에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거점을 알게 되고, 뭐, 정연아 사장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거점을 통해서, 그래서 관리를 받게 됐어요. 관리해 주시면서 회사 얘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그냥 어느 날인가 사장님이 회사에서 여행 간다고 하시길래, 그냥, 엄청 좋은 회사 다니나 보다 하고 그냥 생각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20년 정도 했는데, 회사가 잘 되면은 이익은 거의 회사가 다 가져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의 인건비부터 저기 줄이다 보니까 제 경제력이 회사 매출에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10년 후에 제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회사는 답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났고, 작년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관리 후에 정연아 사장님이 천안 소노벨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가보겠냐고 초대를 해주시길래 진짜 큰 부담 없이 초대에 응했거든요. 솔직히 뉴스캔에서 하는 세미나인지도 몰랐고, 음. 그냥 누가 강의하신다길래 어쨌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강의를 하겠거니 해서 그냥 들어보자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세미나를 듣고 나서 뉴스캔이 진짜 너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시스템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8월부터 웰스파를 계기로 전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은 관리받으러 갔는데 나를 관리해주는 원장님이 자꾸 회사 얘기를 하고 자기 회사에서 여행 보내준다고 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회사 다니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웃겨요. 보통 그런 원장님들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막 여행 보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어쨌든 근데 나의 현실과 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천안에 세미나를 들으러 가셨고 그때 사업을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천안 세미나를 들으셨던 게 몇 월이세요? 그게 5월이었어요. 어 그 5월 달에 첫 세미나를 듣고 8월 달로 전업을 하셨습니다. 그쵸? 네. 웰스파라고 하는 도구 하나를 보고 20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전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 과정이 참 그 과정과 마음을 생각하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전업 3 개월 차 진짜 전업해 본 그 현실은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가지고 모든 게 어렵고 마음만 앞서고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랑연 라이브를 듣고 다른 사장님들의 스토리와 멘트를 공부를 해봐도 제 입으로는 알고 있는 게 10%도 안 나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근데 전업 전부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스토리를 10년 뒤에도 회사에 계속 다니는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미래가 깜깜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웰스파와 함께하는 제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웰스파 오픈하는 첫날 쿠폰 8장 소진하고 빛의 투어는 달성했고요. 그날 EVP가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 진짜 멋있습니다. 먼저 EVP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네 전업하시고 3 개월이 돼서 그 3 개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어요. 그쵸? 그 웰스파 하나만 보고 전업을 했기 때문에 웰스파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게 전달해서 3 개월 만에 빛의 추원은 뭐 당일날 달성하셨고 그다음 날인가에 EVP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 어떤 거세요? 전업하고 모든 게 척척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네. 아니더라고요. 분명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스폰서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이 시스템 참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업하고는 시스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랑연 시스템, 뭐 그룹 시스템, 팀 시스템 전부 다 배우고 맨날 배우고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같은 팀 신규 사장님들이랑은 코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전단지도 붙이고 폴드하면서 쿠폰도 돌리고 지인들한테 맨날 연락해서 살 때까지 막 연락하고 있고요. 할 때까지 연락해요. 그리고 모든 게 진짜 다 새롭고 도전이라서 어색하고 힘들지만 이것도 다 뉴스키너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멋지십니다. 뭔가 회사를 20년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가로 변신하는 게 진짜 쉽지 않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더 많이 만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제일 좋은 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의 스폰서, 나의 그룹, 그리고 나의 팀, 나의 형제 라인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목표 이야기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웨스파로 전업을 했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상태에서 EVP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박지훈 그룹장님이 저희 일이 매달 EVP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주신 얘기가 되게 마음에 안정감을 줬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구나 하고 명확해졌고, 저는 아직 제가 못 믿어올지언정 저, 저를 믿어주시는 팀이 있고 저기 위드그룹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저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다음 주에 있을 드림캠프에 꼭 한 명을 초대해서 함께 가고 싶고요. 12월까지는 마음이 맞는 평생 파트너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박한나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내 에너지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많은 성장과 성과 내셔서 다음에는 메인 게스트로 나와주세요. 사장님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성의도입니다. 성의도 화면 띄워놓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의 성의도는요, 원모 드림캠프 딱 한 명만입니다. 딱 한 명만. 앞으로 모실 게스트분들을 통해서 오늘 초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드림캠프에 딱 한 명만, 내가 한 명을 초대했다라고 하면 한 명만 더 이렇게 초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번 주는 두려움 없이 초대하라. 드림캠프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 앞으로 두 분의 사장님을 모셔서 드림캠프에 어떻게 초대되셨고,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뛰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박홍선 사장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홍선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송나라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께 사장님 어떻게 뉴스킨 만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먼저 짧게 들려주세요. 네, 저는 평소에 다이어트에 니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이어트를 항상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았고 통통한 몸을 가지고 다이어트에 니즈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던 차에 교회 장로님께서 배불뚝이 아저씨에서 홀쭉이 아저씨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그 길로 당장 달려가서 무슨 제품을 드시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TR90이란 제품을 드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는 걸 듣고 저는 그 길로 뉴스킨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 장로님이 배불뚝이었는데 갑자기 홀쭉이가 되셨어요? 네. 네, 다이어트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누가 살 뺐다고 하면은 되게 막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가 봐요. 그쵸? 네, 네, 맞아요. 일평생 다이어터로 지냈던 우리 박홍선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그 뒤로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사장님은 한 5년에서 6년 동안을 계속 돈만 쓰시는 소비자셨단 말이에요. 그쵸? 네. 돈만 주구장창 쓰셨어요. 아니, 그 5년에서 6년 동안 제품을 쓰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뉴스킨을 그렇게 좋아하면, 이렇게 좀 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5년에서 6년 동안 소개 몇 명이나 하셨어요? 저는 소개는 별로 안 했어요. 왜 아주 그런 시각적으로. 거야 도대체?
저는 제품을 너무 좋아했지만 주변에 그냥 소극적으로 나 이런 거 쓰고 있어. 나 이런 거 먹고 있어.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반응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얘기만 조금씩 하던 소비자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한 언니한테 루미스파랑 부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흔쾌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 기회는 이때다. 그래, 그럼 언니 어차피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제 빼독을 너무 소개시켜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제 빼독이라는 건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스폰서 사장님과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인제 만남을 주최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그날 만났을 때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 멀리까지 와 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언니에게는 만나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연히 저녁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녁을 샀는데 스폰서 사장님은 열심히 건강 체크해 준 걸 얘기를 나눠 주고 있는데 소개해 준 언니는 퇴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해서 계속 하품만 하고 있고 중간에서 너무 당황하고 '이건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러다 자리가 끝났어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그 언니가 "아니 왜 네가 밥을 사?"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돌아보니까 그 언니는 이제 타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는 사업자가 아닌데 왜 사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사야지 네가 사."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인제 저는 그 뒤로 너무 당황을 하고 '아 사람을 함부로 소개시키면 안 되겠구나.' 생각에 그 뒤로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언니는 결국엔 빼독을 하셨어요? 빼독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 뒤로 네. 그래도 제가 먹고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쓰는 제품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쉐이크도 사서 먹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도 막 결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아 소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불편한 상황들이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서 그 뒤로는 소개를 한 명도 안 하시고 혼자만 주구장창 빼독을 하셨다는 우리 사장님 빼독 총 몇 번 하셨죠? 5년 동안? 저 9 번에서 한 10번 한 것 같아요. 네. 9 번 10번 하는 동안 한 명에게도 빼독을 전달하지 않은 우리 박공선 사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제품을 쓰는 매니아로서 그냥 '나 뉴스킨 제품 너무 좋으니까 제품만 쓸 거야.'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사업을 알아보게 되신 거예요? 드림 캠프 왜 가셨습니까? 드림 캠프 정말 가기 싫었어요. 음. 아니 제가 왜 남의 캠프에 왜 제가 가야 되는지 이유를 1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빼독 매니아답게 그 당시에 3.3 헬스 클럽에 붙박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빼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진현주 수석님이 "드림 캠프 안 가세요? 저희 드림 캠프 같이 가요."라고 전체가 다 있는 방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 제가 그 박공선 사장님을 콕 집어서 네. 저를 어. 콕 집어서 "같이 가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저 갈게요. 저 못 갈게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일십을 했어요. 아 현주 읽고 소장님 씹는 거 읽씹. 현주 소장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상.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겼는데 그 찰나를 쏨살같이 송나라 사장님께서 캐치를 하시고 "티켓을 사 놨으니 같이 가자." 얘기를 해서 환불을 받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환불이 "난 안 안 갈 된대요. 거니까 티켓을 환불받아라." 그러면서 인제 제가 별 핑계를 다 댔죠. 너무 가기 싫으니까. 저는 차를 쓸 수도 없고 차가 없고 회사도 출근해야 될 것 같고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차량도 오고 가는 차량도 다 섭외를 해 놨으니 몸만 가면 된대요. 음. 아 아니에요. 그래도 가기 싫다고 계속 거절을 하다가 티켓 환불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이거 사 놓은 걸 어떡하냐." 계속 얘기를 하길래 '아 내가 돈을 줄 수도 없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하다가 그러면 정말 너무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상위 스폰서인 채원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팀 엘리트 핀 인정을 받는데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축하를 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말도 해본 적 없는 분의 핀 인정식을 제가 가서 축하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가 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그때 당시에 빼독 결제를 하지 않았냐. 아니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었어요. "이번에 빼독 챌린지가 있는데 TL 챌린지 할 거냐?" 그래서 "어 나 할 거다." 그랬더니 "아 알겠다." 이러더니 나중에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결제를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어 나 언제 할 거다. 근데 미안한데 쪼끔만 당겨서 말일 날 꼭 해 주면 안 되겠냐?" 알겠다. 어차피 내가 빼독인데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 뭐 왜 이런 부탁을 하지? 인제 그러면서 결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같이 가서 축하를 해 줘야 된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 같긴 한데 알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더 이상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러면 누군진 모르지만 내가 같이 가서 축하를 해 축하를 준다고. 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정말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말도 한 번 해본 적 없는 최혜원 사장님 차를 타고 드림 심지어 그 캠프에 가게 사람 차를 타고 되었습니다.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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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 주세요. 그 네. 차 그렇게 타고 차를 타고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뒤에 앉아서 강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박홍서 사장님이 드림 캠프에 가게 된 스토리를 보면 송나라 사장님이 얼마나 집요하고 집착을 부려가면서 초대를 했는지가 너무 느껴져요. 그쵸? 어떻게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의 팀멜리트를 축하하러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그 팀멜리트의 1등 공신이다라고 하면서 초대를 했고 이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 나눠 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네가 결제했기 때문에 네가 3일 앞당겨서 결제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팀멜리트가 됐다."라고 초대가 됐고 어쨌든 심지어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2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한마디도. 그렇게 차를 타고 드림 캠프에 오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막 "아 가기 싫어." 막 나 억지로 막 싫어라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드림 캠프에 가셨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업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날. 나는 이것도 되게 웃긴데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날 정말 가기 싫은 마음을 한가득 안고 가면서 스폰서 사장님이 엄청 걱정을 했대요. 저 진짜 강의 듣다 또 나가고 짜증 낼까 봐. 근데 너무 열심히 듣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날 혜원 사장님 차를 타고 가면서 한마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들으면서 쪼끔 그래도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인제 혜원 사장님이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땡 잡았다." 이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는 음. 당장 내일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고 드림 캠프 1박 2 일을 참석을 하자고 초대를 받았지만 내 아까운 연차를 이곳에 쓸 수 없다는 생각에 당일치기로 가는 걸 약속하고 갔는데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 내일 출근 어떡하지? 너무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자기 일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엄마 딸 믿고 살아."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나오시는 최윤영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연세가 쪼끔 있으시잖아요, 저희보다는. 근데 너무 예쁘게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무대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멋부리면 안 돼요? 나 돈 열심히 벌어서 선교하는 데 쓰고 나 이렇게 베풀면서 잘 살고 있어요."라는 모습에 와 우와 '내가 너무 바라던 삶을 두 분이 다 이루셨네. 내가 원하던 삶은 저런 삶인데 이런 삶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뉴스킨 사업을 나는 너무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피인정을 할 때 누구 어느 팀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업은 팀 이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나는 팀 이름을 무엇으로 짓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림 캠프에 열심히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침까지 드림 캠프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 진짜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강의 2개를 듣고 핀 인정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을 하려면 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뭐 어디 그룹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듣고 아, 이 사업 하려면 팀 이름이 있어야 되네. 난 팀 이름 뭘로 하지?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드림캠프 초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홍선 사장님이 그날 그 드림 캠프에서 다녀오시면서 사업을 결정하셨고, 그게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 드림 캠프를 다녀오시고 나서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전업 준비를 하셔서 12월에 전업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3월에 TR미로 BA 직급을 달성하셨고, 그리고 7월로 그 뒤로 7월 달에 싱가폴 석세스 트립도 달성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네. 되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진짜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어, 요즘 사장님은 어떤 거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당연히 리크루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저는 사실 새로운 명단을 만들려면 제가 의도적으로 일의 양을 늘려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플랜 B로 시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플랜 B도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 사업이 플랜 B만 잘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플랜 A도 잘하려고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콜드도 혼자서 노력해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호수 사장님이 최현 사장님, 이게 스폰서가 최현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최현 사장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제일 두려운 게 뭐야?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저는 콜드 진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넌 그걸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콜드를 시키셨대요. 그래서 박홍순 사장님 성격이 시킨 건 그래도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서부터 덜덜덜덜 떨면서 매일 콜드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박홍선 사장님의 이 뭔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대단하시고 그걸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 참 옆에서 저도 형제 라인이지만 되게 많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 월화가 저희 드림 캠프잖아요. 그쵸? 네, 이 드림 캠프에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장님들께 좀 나눠주세요. 타이밍을 봐야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저희 위드 그룹에 있는 27 뭐 웰스파 모여라는 그런 시스템에도 초대를 하고 3.3 헬스 클럽은 당연히 초대하고요. 위드 헬스에도 초대하고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많이 인제 저처럼 초대를 해서 뉴며들기가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도 부립니다. "나 드레스 입고 올라가는데 나 축하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같이 가서 나 좀 축하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가 가까우니까 우리 끝나고 바다 보고 오자. 여행 갔다 오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다 대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홍선 사장님이 그렇게 초대되신 거잖아요. 그쵸? 온갖 거 다 갖다 붙여서 결국은 오시게 됐는데 그렇게 오시고 나면 이런 성과를 내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주시고,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저도 거절을 많이 당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 많이 할 거고요. 드림 캠프 때 이번에 핀 인정식에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스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자가 되시고 사업을 많이 확장해 가시는데 저 또한 12 월까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뛸 수 있는 시스템 파트너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또 더 성장해서 랑연 라이브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선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 에스더 사장님을 모셔볼 건데요. 이 에스더 사장님 어디 계시지? 네, 여기 있다. 우리 이 에스더 사장님, 이 드림캠퍼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위드그룹의 이 에스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에스더입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이채미 사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장님도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우리 사장님들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첫째 애기 친구 엄마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만났는데 투잡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는 근데 진짜 나 이렇게 정신없고 바쁜데 무슨 투잡이야 해서 아예 생각이 없다가 이제 그냥 디바이스 하나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바닉은 있으니까 루미스파만 사서 그냥 소비자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한 임신 7개월 차 정도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회사를 좀 퇴사하게 돼요. 퇴사를 하고, 이참에 그냥 못한태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해본 뜨개질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밤을 새서 하는 거예요, 제가 뜨개질을. 뜨개질을. 그래서 이렇게 태교할 거면 그냥 차라리 회사를 돈을 다니지. 버는 게 낫겠다. 돈을 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삭 임산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그리고 향후 1, 2년 정도 아기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쉬고 싶진 않은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뉴스킨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을 제안했던 아기 친구 엄마한테 이거 만삭 임산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강의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내일 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라고 하셔서 그냥 이미 나는 이게 만삭임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갔고 강의 듣고 와서 그냥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로 LOI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냥 갈바닉을 들고 친구 등 밀어주고 어깨 밀어주고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그냥 사장님들 사업을 결정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냥 에스더 사장님은 임신을 하셔가지고 임신 중에도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사장님 한쪽 귀가 안 들리셨대요. 돌발성 난청으로 귀가 안 들려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지라고 뜨개질만 밤새도록 일주일 하다 보니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나한테 뉴스킨 사업을 권해줬던 그 첫째 애기 엄마 친구한테 야, 그 일 임산부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날 강의를 가고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LOI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갈바닉을 들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사업을 결정했는데 내일 갈바닉을 들고 나가려면 내가 갈바닉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갈바닉 할 줄 아세요? 뭐 제 얼굴에는 해봤어도 남을 해봐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네. 근데 어떻게 갈바닉을 들고 남을 해줄 생각을 하셨어요? 강의 초대되고 LOI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룹 단톡방에 초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음 날부터 나는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들을 흉내내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렇게 남을 하라고 시킨 것도 없는데, 하루 반나절 정도 단톡방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고, 그냥 갈바닉을 들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그냥 아는 지인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어깨를 밀어주면서 갈바닉을 이제 팔아제끼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사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에스더 사장님이 이 만삭의 몸으로 이제 첫 드림 캠프를 가게 돼요. 이 스토리도 정말 재밌는데, 첫 드림 캠프 어떠셨는지 또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LOI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드림캠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갈 생각이 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만삭이니까. 그런데다가 첫째 아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못 가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스폰서 사장님이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워서 갔는데 저는 그냥 잘 갔는데
갔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배가 잔뜩 부른 만삭 임산부가 이제 오랜 기간 차를 타고 1박 2일 캠프를 가는 데다가 자기를 아직은 낯설어 하는 5살 아이와 자기를 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를 쫓아왔어요. 마누라를 잡으러 네, 쫓아왔어요. 근데 드림캠프장에 쫓아오셨어요, 남편분이. 네. 근데 네. 저랑 저희 남편이 오래 만났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막 콧구멍이 이따만해져가지고 누스킨에 대한 부정은 없었어요. 일단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신뢰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왔는데 밖에서 스크린으로 강의를 보여주는데 강사님의 강의와 그 뜨거운 열기에 부정이 꼽히기 시작한 거예요. 누스킨 진짜 오히려 싫어. 이게 뭔가. 뉴스킨에 대한 부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강의장 밖에 스크린으로 안쪽에 강의를 틀어주었었잖아요. 그래 아기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5살 보채는 딸내미를 데리고 밖에서 이제 와이프를 기다리는 동안 강의를 듣게 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뉴스킨에 부정이 생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때 남편의 말로 이야기하면 되게 허접한 것 같은 PPT에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서 듣는 사람들은 막 광신도처럼 이상한 사이비종교처럼 막 열광을 하고 그거에 자기가 마음이 막 너무 어렵고 이게 뭔가 당장 데리고 가고 싶다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항상 못 마시게 했었는데 딱 화가 난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이 장소에 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있어야겠으니까 애프터 장소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있어. 술 마시게 해줄게 하고서 애프터 자리에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 누군지 그 하필이면 제일 센 그쵸? 제일 센 강사님이 거의 끝판왕이시죠. 유선인 사장님이셨죠? 그때 네네. 네. 제일 센 분의 강의를 듣고 없던 부정이 생기고 제가 그때 강의를 생각해 보면 한 20-30년 전에 PPT를 보여주시면서 그 유선인 사장님 첫 강의에 그 PPT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도 되게 촌스럽고 되게 옛날 거에 그리고 또 말씀도 엄청 세게 하시잖아요. 그런 강의를 듣고 여기 뭐야 싶어서 이제 남편의 부정이 점점 커졌는데 평상시에 술을 못 먹게 하던 남편을 데리고 애프터 자리에 가서 술을 먹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애프터 자리에 가셨어요. 남편분을. 그쵸? 그리고 에스더 네네. 사장님은 이제 첫째 아이를 케어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프터 자리에 갔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2차 이제 충격. 네, 2차 충격. 저희 남편은 이제, 회사를 그때 당시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적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해서 PPT에 충격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애프터 장소에 가서 이제 우리끼리 강의를 보고 느낀 점이라던가, 앞으로 적용할 점이라던가 이런 스피치를 서로 나누잖아요.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딱 봐도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 각 개인이 다 깨어서 저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표현해내고 또 적용점까지 찾을 수 있지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저를 많이 지지해 주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에스더 사장님의 남편분도 참 뉴스킨에 부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마누라 걱정돼서 마누라 쫓아왔다가 마누라 잡으러 쫓아서 드림캠프장에 갔다가 갑자기 너무 센 강의를 듣고 뉴스킨에 부정이 하나 가득 생긴 상태에서 애프터 자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프터 자리에 갔는데 그냥 동네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줌마들 같은 그냥 평범한 너무 사람들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깨어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강의를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대화를 듣고 너무 놀랍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아 진짜 괜찮은 사업이구나. 사람들을 보고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구나.'라고 느끼시면서 그 뒤로 완벽한 이제 지지자로 바뀌시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에스더 사장님은 또 사업하시면서 되게 사연이 많은 분이세요. 또 그렇게
이제 남편의 지지를 이겨가면서 서울에 돌아오셔서 사업을 열심히 한두 번 하다가 그 한두 달 안 돼서 얼마 안 있다가 발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에스더 사장님은 배불뚝이었다가 목발 짚고 있다가 좀 있다가는 어린 아기를 안고 이런 모습이셨는데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발목이 부러지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셨어요? 그냥 이제 저희가 사업자 통과하고 바로 다음 달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자 유지부터 조리원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활동해야겠다 했더니 발목 부러지고, 뭐, 그리고 코로나 오고, 뭐, 이렇게 등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면 저도 되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룹장님이 제가 조금 이제 출산하면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아기 데리고라도 그룹 미팅 나와 라고 하셔서 아기 데리고 코로나 때 갓난 아기 데리고 그룹 미팅 나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활동을 해보려고 했을 때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때가 뷰티 프로젝트 운영진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고, 트립 왜 준비하는 방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확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목이 부러졌는데 애는 돌아다니지 기어다니지도 못하니까.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뒤집으면 뒤집어줘야 되는데, 뒤집기를 못하니까 뒤집어줘야 되는데, 발목은 부러져 있고, 나는 지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저 발목이 부러져서 운영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스폰서 사장님이 발목이 부러진 거지 손가락이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네. 이게 회사라고 하면 사실 내 애가 어리건 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건 발목이 부러졌건 이게 무슨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참 구리게 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보다 상황 안에서 그냥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 이게 진짜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발목이 부러진 사람한테 발목이 부러지고 아기는 너무 어리고 막 이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발목이 부러지면서 안아줄 수도 없고 뭔가 돌봐줄 수 없어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에스더 사장님이. 그렇게 아기를 보내놓고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이 부러진 건 아니니까 시스템 운영진을 열심히 해봐라 라고 제안한 우리 스폰서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 말에 그렇지 손가락이 부러진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플렉스블럭 한 번을 안 쓰고 사업자를 잘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짜 잘 하고 계시는 에스더 사장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드림 캠프는 어떤 건가요? 음, 생각을 해봤어요. 혜미사님이 이 질문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충전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가고, 배우려고 학교에 가고, 회사원이 회사 가잖아요. 그렇듯이 뉴스키너는 드림캠프에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번 드림캠프에도 저희 시어머니가 환갑이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 저는 이날은 안 돼요 라고 하고서 드림캠프를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머니 생일인데 당연한 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저는 그날 안 되는데 그날로 정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못 가니까 대신 이제 다른 준비해 드릴 걸 많이 준비해 드렸어요. 뭐 네네. 오시는 분들 답례품이라던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하지만 또 타협할 수 없는 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사장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사장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드림 캠프가 어떤 드림 캠프였는지. 저는 혜미사님 또 이 질문 해주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드림캠프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가지 못한 드림캠프더라고요. 제가 가지 못한 드림캠프에서 저는 그때 그룹장님이 내내 말씀하신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 아무리 잘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거기 있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 내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순간들이 생겨도 좀 최대한 내가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지금 많은 사장님들이 이 랑연 라이브를 함께 하시면서 다들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에스더 사장님 요즘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거 어떤 거세요? 저는 여태까지는 그룹이 목표를 주면 거기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부터 지금까지 플렉스블록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잘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목표를 세웠었어요. 저 말고 저보다도 파트너들이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내 목표를 두자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좀 파트너들을 위해서 애쓰는 데에도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파트너도 핀업이 되고 저도 핀업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에스더 사장님은 독방 육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어린 아이 둘을 케어하시면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 있는 10시부터 3시까지만 에스더 사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쵸?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해낼 걸 해내시고 파트너 후원도 하시고 핀업도 하게 되셨는데 뭔가 일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답답할 때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그냥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되게 화장실 간 시간도 없이 빽빽하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쉬고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뉴스킨도 당연히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주어진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면 시간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을 열심히 하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아이들 보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면 그 시간에 초몰입해서 집중해서 일하시고 또 육아도 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육아도 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요. 에스더 선생님이 어저께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 웰스파를 막 준비하는 이 과정 동안에 내가 너무 몸이 아팠는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 파트너가 나한테 후원 요청을 안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픈 티 내지 않고 열이 펄펄 나는데도 약 먹고 가서 후원 활동하고 오시고 다시 또 밤새도록 끙끙 앓고 다음날 또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에스더 사장님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은 자극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사장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일단은 지금은 또 드림 캠프를 앞서서 우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에너지 충전소, 가장 강력한 에너지 충전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막 강한 사람이어서 상황과 감정을 잘 이기고 그런 구분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잘 지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MBTI는 N이거든요. 근데 내일이 저한테 약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 하루에 그냥 어떤 상황이 오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계속적으로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에 다 같이 최선으로 좋은 선택을 잘 쌓아서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네, 수다 사장님 너무 오늘 진짜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부분에 앞에 나오신 우리 박홍선 사장님을 통해서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표를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에스더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황은 상황으로 두고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은 상황으로 두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많은 부분,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장에서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BA, SBA 사장님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사장님 진짜 깊이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의 성장과 앞날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오늘의 성의도입니다. 네, 아름다운 초대는 이제 보셨죠? 아름다운 초대는 없습니다. 직접 와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는 게 드림캠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꼭 한 명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게 뛰어왔는데요. 자. 네, 진짜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휴일이잖아요. 마지막 휴일 동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연락하시고 또 만나시면서 드림캠프 초대하시고 많은 소통 나누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더 랑연 라이브 저는 이희이었고요. 우리 랑연 가족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것보다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저 바다가 닿던 내 삶 내 맘에도 봐도 저 항상 내일만을 위해 오늘을 살아 네, 내가 없는 감사합니다. 오늘이 불안감만으로 살아 남들 같은 네, 나의 삶 감사합니다. 남들처럼 사는 삶 사장님, 예스 남들의 사장님 너무 이야기 좋았습니다. 흉내만 내고 이 정도면이란 말을 너무 남기고 떠나고 싶진 않아 내 맘속 봐도 멈추지 않아 너무 내 감사합니다. 맘이 가라고 소리쳐 울보가 되어도 바보가 되어도 앞으로 가라고 오기로 차디어라차 네, 많은 분들이 다 재밌으셨을 파도는 거예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 한새 너를 잡고 언제부터 인간 한술자를 부딪히며 네, 매일 밤 선생님들 지나는 방송을 빛이 해제할 맞추어 수 그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만 인사하시고. 돌아가는 웃고 떠들지만 터진 웃음들은 짧은 한 손으로 나눠주시고 끝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도 늦은 때를 들여 다 쫓는다고 쓰러질 때 고맙습니다. 쓰러진 거야 힘을 내라 일어나 그런 말보다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 손을 내밀어 내 두 손을 잡아 바람이 멈추면 함께 노져가 삶이란 말에 끝이라 뜻없더라 나의 박수를 받아줘 그대 나의 박수를 받아줘 비바람 태풍 속이 세상 지금껏 헤쳐온 너에게 박수를 보내네 오기로 차디어라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 한새 너를 잡고 태풍이 휘몰아쳐도 태양에 말라버려도 숨어서 눈물 감추지 않아 파도의 인생을 부딪히자 노를 저 멈추지 마 바람을 거스러 올라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전해